학기 3주를 이렇게 하시는 선생님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십니까? 그, 일단 이제 그 보통 이제 데이터 파악부터 해야 돼서 좀 플랫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GG 플랫부터 했잖아요. 실제로 쓰이는 것부터 했는데 아주 기본적인 플랫으로 리그레션 할 때 그 덴서티 보는 거, 히스토그램 보는 거 좀부터 해서 시작하겠습니다. 314번 라인부터 하면 지금 이거는 일단은 뭐 허스번드 에듀케이션하고 그러니까 나의 배우자의 교육 수준하고 나의 임금하고 왜 관심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제 두 개 시리즈를 골라서 한번 보겠습니다. 플랫 마진 is too large. 그림 공간이 너무 없대요. 그러면 지금 플랫을 어떻게 했냐면 로그 웨이지 변수를 했고요. 그다음에 CX1은 아마 이거 뭐 동그라미 크기 같아요. 한번 좀 줄여볼까요? 0.1, 0.2. 동그라미 크기예요. 1로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사람이 1번부터 5634번까지 있어요. 그래서 1번부터 그냥 플러스를 한 거예요. 1번부터 플러스를 했고 그다음에 세로 축은 로그 웨이지 값을 지금 플러스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컬러는 블랙, 다른 색깔 그렇게 해서 플러스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허스번드 에듀케이션 레벨도 한번 플러스 해볼게요. 이건 이렇게 보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XY 축을 돌려버리면 약간 덴서티라고 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진한 게 이제 많은 에듀케이션. 그래서 뭐 히스토그램 보면은 이게 지금 빈의 수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한 10개로 해볼까요? 10개로 해서 마이너스 4부터 6까지 10개 동일한 간격을 했을 때 프리퀀시고 5개 해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20일 거예요. 그 다음에 허스번드 에듀케이션도 0부터 뭐 몇 년까지인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것도 뭐 한 5로 해볼까요? 어떻게 변이 바뀌는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10년에서 15년 사이에 몰려있긴 하네. 그 다음에 이제 덴서티는 스무드하게 그리는 거 있잖아요. 이거는 두 개를 나눴습니다. DF1, DF2 해서 블랙이 아닌 걸로 나눴고 지금 일부만 뽑아내다 보니까 미싱이 많잖아요. 지금 NA가 많죠. 그래서 NA.RM을 무시해라. 없으면 무시해. 이렇게 해서 했습니다. 덴서티를 구하니 그림이 발표를 안 하고 DF1에 스토어했습니다. 그 다음에 DF2는 블랙이 아닌 경우 스토어하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플랫은 DF1으로 해서 라인 타입 1, 이거 뭐 직선일 거예요. 그러니까 끊기지 않는 거. 그래서 색깔 레드로 해서 플랫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DF2, 그러니까 이제 블랙이 아닌 경우는 덴서티 플랫도 하는 건데 컬러는 블루로 하고 그다음에 라인 타입을 2번으로 해서 이건 이제 실선이 아니라 점선 같은 걸로 나오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이거 뭐라고 하죠? 여기다가 빨간색은 뭐고 파란색은 뭐고 써놓은 우리 한국말로 뭐라고 색 범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범례에 해당하는 게 지금 여기 레전드예요. 그래서 레전드를 탑 라이트 쪽에 해서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넌 블랙하고 블랙으로 할 거고 넌 블랙은 지금 블루 색깔 블루 그다음에 블랙에 해당하는 건 레드로 해서 앞에 오는 넌 블랙 블루가 라인 타입 2번이고 뒤에 오는 레드가 이제 라인 타입 1번. 그래서 이것도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파란색 점선이 넌블랙이고 빨간색이 이제 블랙이라서 넌블랙의 남편들이 교육 수준이 좀 높네요. 네, 덴서티가 좀 더 많잖아요. 블랙 같은 경우는 지금 한 이쯤에 스파이크가 있어요. 고졸 정도가. 그래서 이제 보통 저도 게을러서 많이 하진 않는데 교육받을 때는 이제 분석 대상이 되는 변수 이렇게 플랫해봐라 할 줄 알아야겠죠. 그 다음에 상자 그림. 예, 박스 그리는 경우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자 그림의 커맨드는 이렇게 되고, 예, KK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아이고. 예, 그래서 이제 박스 플랫을 하면, 박스 플랫을 하면 상자 그림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근데 이 각각의 그림이 뭘 나타내는지 잘 몰라서 제가 인덱스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0.7이라는 거는 위치예요. 이 텍스트가 들어가는 위치. 이 숫자가 떨어질수록 왼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보고 이제 0.7에 맞춘 거고. 그래서 0.7 뭐냐면 이 로그 웨이지 변수에 대해서 미싱은 무시하고 미디안을 구한 다음에 걔 레이블은 미디언 Q2로 해라. 그렇게 한 거예요. 텍스트를 0.7이라는 위치에 넣어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퀀타일의 두 번째 항목. 그게 이제 Q1이래요. Q1에 해당하는 거. 그러니까 뭐 첫 번째가 뭐 미니멈일 수도 있고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두 번째 항목이 Q1. 그러니까 25%그 로그 웨이지 분포의 하위 25%에 해당하는 그 점이 거기다가 이제 이 범례를 집어넣어라. 그러니까 이 네모에서 이 실선이 지금 Q2고 네모에서 여기 있죠. 이게 Q1이고 이 위가 Q3겠죠? 볼게요. Q3. 그다음에 얘네들도 있는데 그다음에 그 다음 335라인은 이 밑에 건데 Q1에서 1.5 곱하기 IQR을 뺀 거. 인터커타일 레인지라는 뭐 그냥 구글 같은 찾아보자 건데. 그래서 그걸 뺀 게 이거예요. 그다음에 Q3에서 플러스 1.5 인터커타일하는 게 이거거든요. 그것도 이제 인덱스를 만들어. 보통 이제 플랫하면은 얘에 대한 설명 없이 이제 가르쳐 주는데 뭔지는 알고 있어야 해석을 해줘. 그 다음에 지금까지는 이제 하나의 시리즈에 대해서 했는데 이제는 두 개 변수를 함께 그리는 걸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GG 플랫에서 했던 것처럼 플랫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 이게 남편의 교육 수준 그리고 이게 나의 로그 웨이트 값이에요. 플랫한 거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라인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라인. 그럼 라인을 하면 코에피션트 두 개를 알려줘요. 1.0779 이게 OLS 베타 제로 핵 값이고 이게 OLS 베타 1 핵 값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라인 해가지고 AB 라인을 해서 A 값, B 값 넣어주면 이 라인 그래프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GG 플랫에서 스무드 해가지고 메서드를 LM 하면 그리는 것처럼 그리는 똑같은. 그래서 보니까 허스펀드의 교육 수준이 올라갈수록 임금이 올라가는 파지티브 슬로프구나. 그러면 아까 리지디오는 각각 얘 거리. 그러니까 지금 이 선이 결정된 게 이 거리를 최소화하는 유클리든 노메어에서 최소화하는 그 거리 그거에 의해서 지금 슬로프하고 인터셉션이 결정된 거예요. 그다음에 박스 플랫으로 리그레션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기억나요? 그러니까 교육 수준마다 구한 거예요. 박스 플랫. 미디안 25%, 75%. 그다음에 얘가 아까
3쿼타일에서 1.5 곱하기 i 좋아. 1쿼타일에서 마이너스 1.5 곱하기 i. 그러면 이제 뭐 각각 교육수준의 평균값도 볼 수가 있고 얼마나 그 교육수준에서 퍼져 있는. 그러니까 시기 같은 경우 고졸이잖아요. 좀 많은 거죠, 다양하게. 그 다음에 16년이 대졸인데 어떤 거. 아, 예. 그러면 이제 그림은 어느 정도 기본 그림 그리는 거는 봤고, 뭐 질문 혹시 있으세요? 예. 좀 그래도 코딩을 배우는 게 나으니까 그냥 나갈게요. 회기 분석. 회기 분석은, 예. 어디 있죠? 아, 여기. 그 왼쪽식을, 왼쪽 변수를, 그러니까 LM, 리니어 모델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식을 물결 다음에.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면 더하기로 하면 돼요.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예,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리그레션, OLS를 해서 그 값들을 R1에 스토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지금 그림 플랫 AB 라인. 아까 AB 라인에서 A 값하고 B 값을 직접 라인에서 넣었잖아요. 그거를 한 번에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스토어를 하면 R1 넣고. 근데 잘 모르겠지만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서머리 커맨드 제일 많이 써요. 제일 많이 쓰는 커맨드. 그래서 이제 에스티메이션을 하고 354번이 베타 제로, 베타 1 값을 구하는 거고 베타 제로 헷, 베타 1 헷 값을 구하는 거고 R1에 스토어한 다음에 서머리 R1 하면 이제 이게 결과치예요. 혹시 창을 예. 아이고. 예, 결과치요. 어, 그런데 이 결과치라는 게 뭔지 우리 그 매트릭스 배웠으니까 한번 해볼게요. 이 베타가 뭐냐? 지금 우리는 어떻게 지금 해석을 했냐면, 설명 변수를 x라고 하고 아웃컴 y라고 하면, x가 한 유닛 변할 때 얼마나 많이 y가 변하냐. 그게 베타 1으로 해석했거든요. 정책이 0에서 1로 될 때, 한 유닛 변했을 때, 없다가 있을 때, 아웃컴이 얼마나 변했는지. 그게 이제 베타 1인데, 이게 이제 나온 숫자를 해석하는 거고 좀 얘 어디서 나왔는데 그렇게 해석할 수 있냐 그러면 뭐 열심히 매트릭스 알제브라를 하면 얘가 이렇게 돼. t의 x 그 다음에 x의 제곱 근데 매트릭스라서 이거에 인버스 솔브 그다음에 t의 x에 y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x제곱 혹시 이거 알아요? x값에서 평균값을 빼고 y값에서 평균값을 빼고 그리고 모든 옵저베이션에 대해서 다 더하면 이거 뭘로 정의되는지 혹시 알아요? 그럼 좀 좀 더 쉬운 걸로 한번 써볼까? 이게 더 어려우나? 처음 봐요, 이런 거. 이게 이거 혹시 이거 뭐의 정의인 줄 알아요? 어떤 값의 평균을 빼고 어떤 값의 평균을 빼서 곱하면 x하고 y의 코베리언스 처음 들어요. 근데 지금 이 각각의 x를 평균에서 뺀 값이라고 하면 사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얘가 x와 x의 코베리언스 그다음에 얘는 x와 y의 코베리언스거든요. 근데 x와 x의 코베리언스는 뭐죠? 이것도 처음 봐요? 베리언스. 정의예요, 정. 그래서 근데 얘 인버스가 있잖아요. 인버스는 나누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베리언스, 코베리언스 이런 거거든요.
베타 1이라는 게. 그러면 얘는 스케일 팩터 같은 거예요. 스케일 팩터가 뭐냐? 이 X 유닛이 뭐 내가 원 단위로 할 수 있고, GDP라고 한다. 천 단위로 할 수도 있고, 밀리언 단위로 할 수도 있고, 뭐 데이터에 따라 다른데 그거 조정하는 실제 효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X, Y는 얼마나 같이 움직이냐에 대한 거거든요. X가 증가할 때 Y도 같이 증가하면 포지티브고, 얘가 떨어질 때 얘는 증가하면 네거티브. 그래서 얘가 떨어질 때 쟤는 올라가더라. 그럼 방향성이 강하더라. 얘가 올라갈 때 얘도 같이 올라가는 방향성이 강하더라. 그럼 이제 0하고는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렇게 수식으로 하면 그런 식으로 구한 값이지 그 거리를 미니마이즈한 거랑 같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하는 게 이 값을 구한 거다. x 트랜스포즈 x를 곱한 거에 인버스를 취한 다음에 x, y 한 거다. 그런 거를 지금 우리가 그 매트릭스를 좀 배웠으니까 한번 써봤습니다. 여기. 그래서 일단 x1을 지금 저희가 옵저베이션이 5634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1을 5634번 반복했습니다. 그냥 1로만 다 채운 거예요. 그래서 베타 제로, 그 다음에 베타 1, 뭐 이런 형식이 같네. y는 베타 제로, 베타 1, x 뭐 이런 형식인데요. 여기다 1을 곱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 그 다음에 x는 옵저베이션 5천 몇 개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얘도 맞춰주기 위해서 매트릭스로 더하기를 디파인하기 위해서 얘도 1을 5,600 이제 몇 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만들고 그 다음에 컬럼 바인드 했어요. 컬럼 바인드 x1하고 키드 애가 있는지 없는지 5,634명에 대해서 그거를 이제 x라고 디파인하고 그다음에 y는 우리 관심 아웃컴. 그런 다음에 얘를 솔브.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보니까 0.606113330, 그 다음에 마이너스 0.09259488 같아요. 데시멀만 좀 다른데, 이제 뭐 컴퓨터니까 그런데 이게 그 뉴메릭이 아니라 알제브릭이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아무튼 이게 뭐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지만 그냥 보여드렸어요. 이게 뭐라는 거를.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변수 하나짜리는 다 설명했어요. 이제 그럼 여러 개로 넘어갈게요. 여러 개로. 다중회귀. 세터리스 파리버스. 이거는 시간이 30분 남았으니까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 여전히 관심사는 아이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노동시장 참여가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그게 관심사예요. 여전히 관심사는 베타 1인데 뭐 대부분의 연구에서 보시면 저렇게 설명 변수 하나짜리 연구는 없을 거예요. 있지가 않아요. 일단 두 개로 해봅시다. 뭐 익스텐드 하는 건 똑같으니까. 그러면 지금 얘 값을 구하는 그게 목적이에요. 아이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나의 웨이지가 어떻게 노동시장 참여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거가 관심인데 다른 변수를 넣는다. 그게 무슨 의미냐? 제가 세터리스 파리버스라는 걸 썼는데 이런 말을 들어본 적 없어요. 처음 들어요. 그냥 뭐 다른 모든 조건이 같을 때 뭐 그런 거. 현미분이라는 거는 계산하는 거 말고 의미를 알아요. 예, 그럼 일단은 뭐냐면 자, 잠깐 보세요. 얘를 한번 같게 만들어 볼게요. 얘를 지금 나중에 나오는 식입니다. 뭔지 좀 보고 할게요. 예. 허스번드 어닝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이게 이렇게 세 레벨로 있다고 합니다. 하이 레벨, 미디엄 레벨, 로우 레벨. 어닝스가 이 세 개만 있다고 해볼게요.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그러면 세 그룹이 있잖아요. 그럼 제가 샘플을 세 개로 쪼갤 거예요. 세 개로 쪼갤 거예요. 샘플을 세 개로 쪼개는데 그러면 얘는 같은 애를 쪼갤 거예요. 같은 애를 쪼개기 위해서 일단 하이인 애들만 놓고 볼 거예요. 그런데 베타원이 뭐라고 그랬죠? 베타원이 이거라고 했잖아요. 일단 이걸 무시합시다. 0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두 개의 스테이트를 볼 거예요. 정체 Q를 제가 A 노테이션을 놓을게요. 정체 Q의 값들. 지금 이건 하이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허스번드의 어닝스 레벨이 하이인데 정책 Q, 정책 전이라고 합시다. 정책 전. before. 얘는 안 바뀌어요. 파라미터 트루는. 정책 Q. 전. 근데 우리가 고정시켰던 하이로 값이 안 변해요. 우리 빼봅시다. 이거. 빼. 1이고 2. 1에서 2를 빼볼게요. 그러면 YA 마이너스 YB. 왼쪽. 오른쪽. 없어지죠? 같아. 없어요. 그 다음에 베타원 공통분모고 X1A 마이너스 X1B. 그 다음에 베타2는 베타2 X2A 마이너스 X2B. 근데 우리가 지금 가정이 같다라고 해보자고 했잖아. 같다라고 해보자. 그러면 베타1은 이거는 뭐예요? 아웃풋의 차이. 정책 전에. 얘는 정책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 차이. 이렇게 되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Y하고 X1 두 개만 고려할 때는 다른 거에 대한 컨트롤이 없어요. 막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책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비교하고 싶은데 다르게 막 바뀌어요. 그래서 얘 때문에 나타나는 건지 다른 거가 막 달라서 나타나는 건지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식 안에 집어넣잖아요. 그러면 베타1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얘를 고정시킨 다음에 차이에 넣으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그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안 하고 하는데 남편의 뭐 임금이 됐든 교육 수준이 어닝이 다 같은 사람하고 비교해. 그러니까 이거는 다 같기 때문에 이거에 다른 이유가 될 수가 없어요. 같은 걸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가 다르다고 하면 이유는 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건 다 고정시킬 수 있으니까. 왜냐하면 그게 해석이에요. 지금 베타3, 베타4 넣어보세요. 그러니까 베타1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려면 다 같아야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세터리스 파리버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 옵저베이션으로 보이는 거를 넣으면 걔를 홀드 픽스드 같은 애 중에서만 비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멀티플 리그레션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정책이 있고 없고를 비교하는데 우리는 아주 다 똑같은 사람하고 비교하고 싶어요. 다 똑같고 정책만 다르. 그래서 아웃컴이 다르면 그걸 정책 때문이라고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유지세 학교 연구하나 이게 포함 안 된 거 다 다르잖아요. 이게 정책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알 수가 없잖아요. 최대한 죽어. 근데 현대 이카노메트리스트가 그러니까 현대 응용은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앵그리스트하고 그 사람들이 노벨상을 받은 게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하는 거 소용없다라고 해서 노벨상. 그래서 이제 근데 아무튼 지금 우리 2000년 이전에 그 방법을 한다고 생각하고 통계학에서 하는 그러면 지금 이 X를 결정하는 게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정당한 비교를 해야 되는데 나머지는 다 같고 정책만 다르다고 하고 아웃컴이 다른 걸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U라고 쓰지만 이게 엄청나게 큰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는 정보를 다 포함해. 로테이션상은 너무 간단한데 현실은 뭐 엄청난 정보를 포함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차이예요. 멀티플 리그레션. 그래서 만약에 지금 포함시키는 게 아웃컴의 변화에 유의미한 거를 많이 포함했다. 그러면은 얘는 차값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차이를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추가적으로 i가 있고 없고 말고도 earning, 그 다음에 인종 변수, 그 다음에 경험 변수, 지금까지의 일한 경험 변수를 넣어가지고 R2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두 개 한번 비교해 볼게요. R1과 R2. 보이시나요? 지금? 좀 너무 큰데? 지금 보면 원래 평균이 61% 참여에 9% 덜 참여하는 건데 지금 이제 여기 두 개만 보시면 83 맞죠? 0이 하나니까 이게 하나 뒤로 놓으면 83% 참여에 21%가 일어나. 21%를 포함했더니. 그러니까 실제로 훨씬 많이 줄이는데 조정을 안 해가지고 적게 줄이는 것처럼 나타난 거예요. 만약 이게 참이라면. 이것도 뭐 완벽한 정보가 아니라 참이라고 할 수 없지만 만약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냥 이제 결과를 뽑으면 스탠다드 에러가 틀려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제 OLS 에스티메이터가 정말 최고로 좋다 하는데 가정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대략 한 5개 가정이 있어요. 이게 만족돼야만 최고로 좋은 건데 그 중에 조건 하나는 정말 만족되기 어려운 건데 지금 다룰 수 없어서 안 하고 두 번째로 또 이제 만족이 잘 안 되는 게 이분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히테로스케 놨을 때. 근데 지금 이 모든 결과는 분산이 같다고 가정하고 해요. 그러니까 이분산이라는 게 뭔지 이제 개념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개념 설명을 위해서 우리 그림이 필요해요. 지금 이 에스티메이션을 정당화하려면 분산이 같아야 되거든요. 퍼진 정도가. 지금 보기에 퍼진 정도가 같나요? 모든 그 허스번드 교육 수준에 퍼진 정도가 같아 보여요.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그게 성립이 안 된다 하면은 저 에스티메이터는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뭐 그렇게까지 아니죠. 더 좋은 게 있는 거예요. 더 좋은 게. 그래서 그때 또 1980 몇 년에 또 이제 굉장히 또 똑똑한 사람이 이 분산 안 같아도 할 수 있는 거를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뭐 휴버, 에코, 화이트, 로버스 스탠다드 에러라는 거거든요. 세 사람이. 그러니까 뭐 통계학에서 한 사람이 오래전에 이제 언급을 하고 이제 그걸 이제 최종적으로 수리적으로 증명한 게 83년인가 그래요. 그 화이트라는 사람이 한 건데 이제 그거를 조정하는 게 이제 스탠다드 에러를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스탠다드 에러 발표값이 나오는 거는 이게 분산이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퍼진 정도가 같다는 가정 하에서만 정당화되는 거고 퍼진 정도가 달라도 정당화될 수 있는 거를 스탠다드 에러를 그 공식 자체 다른 걸 써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뭐 지금 X 프라임 이거 지웠나요? 그 트랜스포즈 한 거 있잖아요. X 트랜스포즈 그런 식으로 이제 공식이 있는데 S맥하거나 스탠다드를 하는데 공식 자체를 다르게 해서 정당화하는 그게 이제 그 378번부터 로버스 스탠다드 에러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공분산 가정이 깨졌을 때도 정당화될 수 있는 스탠다드 에러값. 그래서 T를 구성하는가. 그게 이제 378, 379인데요. LM 테스트 샌드위치. 이거 받아야 돼. 왜 이름이 이 모양이냐? 보통 이제 수학, 그러니까 스탠다드 에러를 구하는 공식이 있는데 그게
그 매트릭스 덩어리가 샌드위치처럼 생겼다고 해서 볼 일은 없겠지만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름이 나왔어요. 예, 그래서 이제 패키지 깔고 라이브러리 하고 그냥 뭐가 다르냐? 예, 이거 보여드릴게요. 384번이 이제 스탠다드 에러를 조정하는 건데, 자 이제 원래 거 한번 쳐보겠습니다. 원래 거. 그러니까 동분산 가정에서 한 게 서머리 R2잖아요. 374. 374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거를 코이프 테스트라고 해서 VCOV, 그러니까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의 벡터라는 거의 약자예요. COV는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고 에러에 지금 뭐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면 뭐 제가 지금 설명해서 알 수는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코베리언스 매트릭스가 HC는 히테로스케다시티 로버스트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다 해서 이게 약자가 나온 거고, 이것도 조정하는 타입이 여러 개 있어가지고 그 중에서 1번 왜 이걸 쓰냐 했더니 뭐 사람들이 많이 해봤더니 이게 제일 잘 맞는. 예, 그래서 했어요. 그래서 쿠드나 find function 이거 실행을 안 했나 봐요. 예. 381 샌드위치 했고, 예. 지금 2개 했죠. 그러면 스탠다드로 갔나 틀린지 한번 볼까요? 그러면 치즈 1.6147. 그리고 하나 말씀 안 드린 게 이게 이 동분산이 깨지는 거는 S밋은 상관이 없어요. S밋은 동분산이 깨지든 말든 똑같아요. 근데 스탠다드 에러만 문제가 생겨요. 근데 스탠다드 에러에 문제가 생기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T 값을 바꾸죠. 그럼 P 값을 바꾸죠. 그렇게 되면 가설 검정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S밋은 똑같다고 하더라도 가설 검정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스탠다드 에러 정확한 거 쓰는 거는 정말 중요해요. 그러니까 그냥 이런 개념적인 내용을 안 듣고 만약에 뭐 통계나 계량경제학 수업을 듣는다고 치면 아니 왜 이렇게 스탠다드 에러만 이렇게 계속하고 있어,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뭔데 이렇게 계속 이거만 구하고 있나 하는데, 정말 중요한 거는 가설 검정하는 인퍼런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 그 지금 이게 보기가 너무 안 좋잖아요, 테이블이. 그래서 제가 예쁘게 하는 명령어. 요즘은 뭐 그 비주얼라이제이션 너무 그런 게 중요하니까 프리젠트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좀 더 다운받았습니다. 타이브벌스 프롬 해서. 그래서 테이블을 좀 예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보면 지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좀 보기 좋게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변수 이름이 첫 열에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베타 코에피션 S, 그 다음에 그거에 대응한 스탠다드 에러, 그 다음이 이제 스태티스틱, 이게 T 스탯이죠. 그 다음에 P 밸류,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2개 값을 더 주네요. 컨피던스 인터벌. 컨피던스 인터벌 그것도 설명해야 되나요? 뭐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렇게 이제 보여주는 거고, 이거는 그 동분산화에서 한 거고, 이제 똑같은 거를 이번엔 로버스트 한 거 구해가지고 테이블을 보면 이제는 직접 비교할 수 있죠. T 값이 좀 다르죠. T 값이 달라요. 그렇지만 지금 T 값을 보시면 동분산 가정했을 때 마이너스 12.9, 이분산 가정하면 마이너스 13. T 값이 마이너스 12.9하고 마이너스 13이래요. 그러면 이것도 정말 일어나지 않을 일이잖아요. 줄이는 거 맞잖아요. 어떤 걸 사용하더라도.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수학과 통계를 열심히 했지만 차이는 0.1밖에 안 나는구나. 근데 뭐 이 상황이 그런 거고 차이가 많이 날 수도 있어요. 좀 특히 이제 데이터셋이 복잡해지고 하면.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주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스탠다드 에러가 어떻게 다른지 그것도 이제 그림으로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림으로 그거는 이제 모델 서머리라는 패키지를 다운받으셔서 이제 모델 서머리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시면 그림을 또 그릴 수가 있어요. 아이고, 이거부터 보여드릴게요. 모델 플랫은
테이블을, 아이고, 테이블을 예쁘게 그리는 거. 보기 훨씬 좋죠. 지금 보이긴 하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코에피션트 S는 베타 코에피션트, 스탠다드 에러. 그다음에 이거는 이거 인터셉트에서 베타 제로에서 베타 1은 해석에서는 S는 그다음에 스탠다드 에러. 그래서 이게 훨씬 해석하기 편하죠. 82%. 의문시장 참여 83%. 근데 I가 있으면 21% 포인트가 줄어든. 그러니까 이 그룹은 83이고 이 그룹은 21을 빼니까 61. 62.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에 뭐라 하나 하죠. 예. 별 찍지 마 했는데 별 찍지 마 하는 커맨드를 한번 없애보겠습니다. 지금 별 찍지 말라고 했었거든요. 별 찍지 말라고 했었는데 별 한번 찍어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별이 아니네요. 예, 그 아래에 그 다양한 이제 통계량 정보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지금 그거를 이제 없애라 하는 게 이거예요. 예, 다양한 통계량 정보를 없애라. 다시 넣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탠다드 에러를 그림으로 그리는. 그래서 지금 이 빨간색이 데이트, 로버트 스탠다드 아닌 거고, 이 그린 계열인가요? 그 청색 계열이 그 이분산 고려한 거. 보면 이제 컨피던스 인터벌이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지금 우리 예에서는. 근데 실전에서는 차이가 굉장히 클 때도 많나요. 근데 그게 왜 문제냐면 그냥 이거 쓸 때는 다 별 뜨는 거예요. 다 정책이 효과 있다고. 근데 제대로 하면 막 효과가 다 나가. 그런 경우가 막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이거에 신경을 쓰는 거고, 그래서 이제 좀 비주얼라이즈 하는 것도 보여주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예를 하나를 다 보긴 했습니다. 뭐 질문 있으신가요? 그래서 이제 좀 예 반복인데요. 어떻게 할까요? 예, 그 10분 정도 남았는데 이게 지금 더 들어가기가 좀 그래서 예, 오늘은 여기서 끊겠습니다. 뭐 똑같은 것들이 있어요. 계속해서. 그리고 이제 좀 그림 그리는 방식에 대해서 좀 다양하게 넣어놨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이그젠플로 넣은 걸 보시면 그러니까 그 뭐라 그러죠? 경제학 쪽에서 하는 거는 서브 샘플 에스티메이션이 좀 많아요. 컨디셔널 제약을 넣은 상태에서 하는 것들이. 그래서 이제 그런 예들을 좀 넣어놨습니다. 예. 그 질문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내일 하루 남았는데 약간 이제 데이터 소스에 대한 설명을 좀 주로 하고 그다음에 지파스 관련된 우리가 이게 기록이 좀 남겨서 보내야 되나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럼 뭘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어, 아주 자유롭게. 예, 그러니까 데이터 소스가 너무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제가 지금 시간이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걸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지파스에서 요구하는 서류나 그런 게 없다라고 하면 좀 더 일반적인 걸로 할게요. 그래도 뭐 아예 없으면 또 나중에 뭐라고 할 수 있어서 조금 넣기는 할 텐데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어제 막 서제스천 있으면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뭐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고 아니 뭐 궁금한 게 없어요. 네.
일단은 그러면 특별히 질문이 없으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집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